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야기를 할 텐데 줄거리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16년째 라이프라는 잡지사에서 일하고 있던 월터가 자신의 꿈을 접었는데 계속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죠. 유일하게 얘가 잘하는 게 멍 때리고 상상하는 거? 그게 있었는데 그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라이프지 폐간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인하를 하려고 딱 들어갔다가 25번째 필름이 없다는 거를 깨닫게 되죠. 근데 그 25째 필름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가 들어있다고 시온 오코넬이라는 사진작가를 통해서 계속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25번째가 매우 흥미로울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없으니까 아, 이게 어딨지 하면서 찾던 도중에 이사회에서도 얘기를 하죠. 폐간 후에다가 담을 게 25번째 컷이다. 그걸 월터가 계속 찾아다니게 되는데 없으니까 작가한테 직접 찾아가기로 생각을 하고 작가를 찾아가게 되죠. 이제 수온 오코넬을 찾는 여정에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시온 오코넬을 만나게 되는데 시온 오코넬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죠. 그 25번째 컷에 대한 그런 거를 듣게 되고 자신이 무언가를 깨달았을 쯤 해서 자신이 있던 직장이라든가 집으로 돌아가게 돼서 네. 무언가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자신만이 갖고 있던 고민 같은 게 결말 부분에서 거의 다 해소가 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네.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네? 기억이 안 나? 아, 기억이요? 아, 그냥 장황하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냥 장황하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사진 네. 담당하던 사람이 마지막 잡지의 메인 사진을 그게 없어져갖고 사진작가 찾으러 갔는데 찾으러 가는 게 너무 고생스럽다가 찾았는데 그거가 자기가 갖고 있던 지갑에 있었던 거 알고 보니 오늘 이 두 친구가요. 근데 그 지갑을 버린 거지. 네, 오늘 이 두 월터가. 친구가 저를 봤을 때 굉장히 조신하고 굽신굽신 좀 거리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뭔 소리야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시작부터 부산국제영화제 까면서 뭔 조신조신이야. 알았어. 그렇게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고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랑도 잘 되고 끝나는 영화입니다. 네, 하여튼 뭐 간단 줄거리 이 정도예요. 그렇게 장황하지 않아요 오늘은. 네. 제가 좀 길게 설명했어요. 미안해요. 아, 오늘 시작서부터 또 까이기 시작하네요 제가. 자, 일단 라이프 잡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신다면 1936년에 창간이 됐다가 2007년에 진짜 폐간이 돼. 현재도 지금은 물론 홈페이지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라이프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회를 몇 번 했어. 라이프 잡지에 대한 사진전 같은 거를 했었는데 유독 인기가 많았었더라고. 사진 그 한 장에 대한 그 의미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고 의견도 나눌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공감을 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벤 스틸러도 그 라이프 잡지사를 통해서 월터 원작을 갖다가 잘 접목시켜가지고 이번 영화를 2013년도에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끔 되지. 그 해외 쪽에서는 약간 가벼운 줄거리나 던져주는 내용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가족을 짊어지는 그 가장들이 많다 보니까 꽤나 공감하면서 본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줄거리나 영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로 하고 캐릭터들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상적인 샐러리맨? 그런 걸로 갖다가 캐릭터를 구축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얘가 예전에 했었던 거 스케이트보드를 가르쳐 줄 때 뭐 백플립이라든가 뭐 그런 거 가르쳐 줄 때도 얘가 뭐 익스트림 스포츠를 예전에 좀 즐겨 했었다거나 아니면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여행 수첩을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예전에 꿈이 있었는데 뭐 못한 것도 좀 있고 나중에는 회사를 박차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이라든가 셀러리맨들이 좀 많이 공감이 갔었던 게 뭔가를 박차고 나가고 나도 저런 삶을 한 번쯤은 살고 싶다라고 대리인이었던 것 같아. 이 영화의 인물들은 주목할 건 없지 사실. 월터는 소시민이지. 회사에서 갑질 당하고 일탈을 꿈꾸지만 별 능력은 없고 뭐 그렇게 일상에 치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셰리는 그냥 한 줄기 꿈 뭐 이런 거고 테드는 우리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사예요. 진부한 갑 뭐 이런 거잖아. 뭐 그런 인물들의 구도니까 사실 인물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 일단 이 영화가
그 상상이라고 하는 그 연출과 효과 때문에 굉장히 포장이 돼 있어서 더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월터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뭐 나이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벤 스틸러 나이로 보자고 하면은 50이야. 50인데 결혼을 못했어. 그리고 상상 멍때리기라고 하는 이상한 행위 때문에 기차를 놓친다든지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못해갖고 대화가 끊긴다든지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봐야 돼 사실은. 아니야?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 사람은 40 이상이야. 왜냐면 한 직장을 16년 이상 다녔으니까. 정신병이 있는 노총각 그렇게 생각을 해. 뭐 정신병까지는 아니고 그냥 얼빠진 노총각. 얼빠진 정도가 아니야. 기차를 놓치고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니까. 역시 우리 친구들.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면 이분 병원 가셔야 돼. 역시 우리 친구들. 지금 빨리 효를 찾을 게 아니라 어차피 잘릴 거면 지금 병원 가야 돼. 내가 캐릭터를 괜히 하자고 그래서 아니야. 후회되네요. 아니야. 후회되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 냉정하게 봐야 돼. 그리고 이 사람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갑에다가 장난쳐서 넣어줬잖아. 이게 뭐 똥이야 말이야. 마지막 폐간되는 거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그 중요한 사진을 걷다 놓으면 어떡해. 이게 아름다운 영상미와 말도 안 되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스펙타클한 장면들 때문에 굉장히 포장되어 있어. 판타지지 판타지. 이상한 사람이야. 저번 주는 이상한 로맨스. 그냥 이번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소시민들이 꿈꿀 수 있는 판타지 보여주면서 이거 보고 만족해고 이거지 사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개차반이냐면은 아주 좋은 눈표? 표범이 딱 나오잖아. 눈표범이 딱 나왔는데 찍지 않아. 즐겨. 그 순간을. 맞아. 이게 뭐야? 아니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게 프로의식이 없어 이 사람이. 이게 말이 돼? 타자가 딱 치려고 그랬는데 스트라이크가 너무 공이 잘 날라와. 공이 이걸 내가 쳐야 되는데 공이 너무 이뻐서 못 치겠어. 그럼 이 사람 계속 내보내야 돼? 안 된다고. 이 사람 잘못돼서. 이 캐릭터가 이게 너무 판타지 속에 갇혀 있어갖고 현실성이 너무 없어. 뭐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자기가 찍으려면 나중에 또 찍을 수 있으니까 뭐 그 순간은 그냥 넘긴 거다 뭐 이렇게. 그래 그 순간을 찍으려면 찍어야 되는데 그러다 말고 갑자기 내팽개치고 축구하러 가. 아침부터 밤까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난 이렇게 정도까지로 깔지도 몰랐는데. 이게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그 사진작가야?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마감 시간 지켜야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아니야. 토가시 같은 케이스일 수 있지. 말이 안 돼. 업계 탑이니까 뭐 나는 이거 해도 상관없어. 뭐 이런 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뭐 자기만의 방법이니까. 하여튼 뭐 그럴 수 있는데 하필 영화에서 나온 장면이 그거였어요. 아니 따지고 보면은 얘가 월터 찍으려고 월터 집 갔던 거부터가 문제인 거지 사실.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다니는지 얘기를 안 하잖아. 그리고 이 사람 위험한 데 다니잖아 자꾸. 라이프지에서 이 사람 사진 기다리다가 못 실으면 빵꾸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직업관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토가시. 가장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셰릴이랑 마지막에 퇴직금 받은 다음에 잘 되면서 끝나잖아. 이게 뭐야? 판타지지, 결국 노예랑 만나서 또 다른 노예를 생산하는 거라니까. 야 누가 미쳤다고 지금 방금 퇴직한 사람이랑 잘 돼보겠다고 그것도 애 딸린 미혼모가 그게 말이 되냐고. 현실성이 너무 없어. 판타지잖아. 이 모든 것을 판타지로 덮어버리는. 아무리 영화라지만 허구야. 아무리 영화라지만 판타지야. 아무리 영화라지만 이게 현실이 확실하게 딱 잡혀 있어야 상상이나 그 판타지가 더 부각되는 법이라고. 근데 이건 현실 자체도 왜곡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이 안 되게 해놨는데 그 위에다가 상상을 덧입히니 상상이 지금 상상 같지가 않아. 그냥 현실 자체도 그냥 상상 같아. 내가 볼 때 이 영화의 캐릭터들이. 그래서 상상이긴 하지만 그 상상하는 장면을 보여줬을 때 저것도 상상인 것 같고 현실 상황을 보여줄 때도 그냥 마감 날짜 급해서 회사 잘리는 것만 그냥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난 그게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이게 더 현실같이 비춰지고 캐릭터들이 그 상상들이 진짜 상상처럼 느껴졌고 현실에서 벗어나 진짜 상상을 했던 거를 직접 이루잖아 월터가. 그랬을 때 그게 더 와닿았을 거라는 거지. 그 점이 너무 부각이 되지 않아서 다 상상 같은데? 뭐 이런 느낌? 난 이런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게 결국은 마이너는 애틋하고 불쌍하고 꿈이 있고 메이저들은 탐욕스럽고 나쁜 놈들이다 이런 이원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거든. 이 영화에서도 나오잖아. 월터는 비록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남자지만 꿈이 있고 나름 과거에 로망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로망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 그에 반해서 직장 상사라고 나오는 놈들은 다 돈의 노예고 인습적이고 뭐 이런 거잖아.
라이프의 모토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사실 현실을 보면 꼭 그런가? 꼭 그렇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대리만족용이지. 관객들로 하여금 나는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는 있는 사람이고 나를 둘러싼 외부의 장벽들이나 인간들의 압박 이런 거는 다 개수작이다. 뭐 이런 거잖아 사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단순하게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냥 그 현실에 갇힐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나는 마지막에 사진을 안 보여줬으면 했어. 그게 그냥 미궁으로 남았으면은 그거라도 사진이 뭐였을까? 그랬으면 진짜 정말 그랬으면은 그래도 사진 하나는 상상할 수 있게끔 하겠구나. 그래서 나의 상상을 더 만들어주는 영화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다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이제. 그냥 잠깐 멋진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풍경 보여주면서 저 멋있다.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정도 이해는 크게 남지가 않았어. 그거에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캐릭터들이 공감을 못 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지막에 차라리 셰릴이 야, 너 나 마음에 드는 건 알겠는데 너 퇴직했잖아. 너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너 스케이트보드 말고 잘하는 건 뭐 있어. 이렇게라도 나온다던가. 일단은 처음에 이 영화를 추천해 주신 마과장님께 브라더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나는 어느 정도 깔 거라고는 예상은 했는데 두 친구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이게 얘기를 해줄 줄 몰라서. 아니 영화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캐릭터가 부족하다는 얘기하는 것 뿐이야. 영화가 이건 잘못된 영화다 막 이런 건 아니고 캐릭터가 아쉽다는 거지. 나는 솔직히 마지막에 사진 보여줄 때 나는 만약에 그거 안 보여줬잖아? 예전에 그 키리시마 얘기했잖아. 키리시마 내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날 거예요. 키리시마가 끝까지 안 나와요. 맞아. 짜증나 죽겠어요. 난 그것 때문에 별 하나 뺐다고 했잖아. 그런 거에 있어서 나도 답답함을 느껴서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사진이 마치 미션 임파서블 3에서 토끼발 같은 느낌이 들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뭔가 상상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사진이었구나 이렇게 좀 가슴속에 남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 사진이 중요하지 않지는 않잖아. 중요한 거였잖아. 중요하지만 그렇게 큰 영감을 주는 사진도 아니었어 사실 내한테. 글쎄 확실히 진짜 셀러리맨들 취향. 월터 짱짱맨 이거지 사실. 별거 없어. 우리 고생한 월터 짱짱맨. 아니 그리고 셀러리맨들의 애환 이런 거를 그냥 달래는 영화일 뿐이지 현실적인 고민이나 그 수위 깊은 강도 이거를 진짜 전달하는 영화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대리만족이거든. 실제 현실을 이거 보고 그냥 만족해라 이거거든.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현실 비판적이고 변혁적이고 자기 완성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보고 즐겁고 땡이라니까. 그러면서 나의 어떤 허영심과 나는 스스로 절박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정신적 딸딸이를 하고 가는 거지. 만약에 셀러리맨에 대한 애환을 담는 거라면 차라리 반치광을 보라고 하고 싶어. 송강호에. 오히려 더 공감 잘 갈걸? 오히려 더 통쾌하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최근에 택시 드라이버를 다시 봤어. 택시 드라이버. 그 택시 드라이버 뭐 아시는 분은 아실 만큼 뭐 워낙 유명한 버전이긴 하지만 잠깐 내용을 언급하면은 주인공 연기하는 배우가 로버트 드니로인데 이 사람 그냥 하층민이야. 그 월남전 갔다 왔는데 일자리 없고 할 수 있는 게 택시 운전사밖에 없어. 그리고 새끈한 여자하고 연애해보려고 그러지만 그 여자가 대통령 선거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얘는 계층도 나보다 훨씬 높고 나는 얘를 데리고 포르노 영화관에 갔는데 얘는 존나 화를 내. 로버트 드니로 입장에서 왜 얘가 화를 낼까 이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취미 생활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이 외면당한 시련의 아픔 이런 것 때문에 빡쳐서 그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 성공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창녀촌 가서 포주나 쏴 죽이면서 언론에서는 영웅 대접 받지만 사실은 굉장히 씁쓸한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하층민의 굴절된 심리 이런 걸 잘 보여줬거든. 그런 거랑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경쾌하기만 할 뿐이지. 뭐 하여튼 캐릭터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하고 명대사 명장면으로 넘어가지요. 예, 그냥 뭐 라이프지에 모토로 나오는 게 있어요.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 서로를 알아듣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뭐 이 글귀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팔랑귀인 제가 느낀 점은 그러니까 이 모토가 더 사람들한테 공감에 와닿게 하고 싶었으면은 다른 외적인 면을 좀 많이 봤었던 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독 CG가 많이 나와요. CG로 나와가지고 상상을 갖다가 진짜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처럼 보이게 해주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돈을 쏟아부었을 게 아니라 진짜로 현실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고찰을 한번 해보고 소설에 대한 가볍지만은 않은 조금 더 무거운 거를 갖다가 좀 더 다뤄봤으면은 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감독이랑 주연을 맡았던 벤 스틸러가 이 라이프지의 모토를 보고서는 결심이 좀 많이 섰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나오더라고. 그리고 아까 전에 눈포범 보면서 사진을 안 찍는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순간적으로 나는 사람들에게서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 물론 프로페셔널 해야 되기는 하지만 자기만이 눈으로 갖다가 담고 그냥 마음에다가 저장을 시켜놓는 뭐 그런 것도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 이게 물론 현실적이고 동떨어지기는 해. 그런데 기억 장치에다가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 하나 정도는 남겨놓고 싶은 그런 게 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족을 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그때도 대사를 얘기하잖아. 셔터 누르지 않은 게 누르지 않을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장면들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 캐릭터가 아까 전에 많이들 나쁘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상황 장면들이 배경하고 캐릭터하고 플러스가 됐을 때 나는 조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따로 이제 놀 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는 명장면이 눈포범 찍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바다에 빠졌을 때 그 선원들이랑 얘기하는 장면들 난 그런 장면들이 보기 좋더라고. 나는 일단 영화 시작하자마자 명장면이 나한테 하나 딱 꽂혀갖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계산을 하잖아, 돈 쓴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집 문을 나오는데 그때 통로를 쫙 카메라가 비춰줘. 그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를. 그 문이 딱 열리고 닫히는데 통로를 보여주는데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의 문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월터가 그 방문에서 나와서 자기가 직장을 걸어가지 점점.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 현실 사회에서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환경이 어떤가를 딱 보여주는 거잖아, 그 장면으로. 노예나 다름없는 이 일상 속에서 똑같은 집, 똑같은 방문에서 나가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마치 사육당하듯이. 마치 감옥처럼. 그 장면이 나오고 화면이 바뀌어서 어떤 골목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서 점점 걸어가는데 와이드하게 월터를 잡아주는데 월터의 크기랑 거기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크기가 똑같아. 별 다를 리가 없지. 멀리서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평범한 소시민일 뿐이다. 그거 그냥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월터가 전화를 걸기 시작을 하지. 웹사이트에 자기 윙크가 안 보내진다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맨 처음부터 클로즈업을 안 해줘. 기차 벤치에 앉아있는데 와이드하게 잡아주는데 통화를 하는데 막상 통화 목소리는 들려주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크기의 그 월터가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아,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똑같은 일상에서 쳇바퀴 굴러가듯이 돌아가는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는데 거기까지 딱 보고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장면만으로 이 사람 설명이 다 나오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 그래서 내가 뒤에 가서 실망을 해서 아까처럼 계속 막 아쉽다고 퍼부은 거지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쉬웠던 거야. 하여튼 내가 꼽는 명장면은 초반에 나왔던 그 시퀀스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 명장면으로 꼽는 거는 월터가 사진작가를 찾으러 떠나야겠다라고 해서 그린란드로 출발을 하지. 그린란드를 출발해서 뭐 아이슬란드 갔다가 뭐 위험한 지역으로 또 갔다가 할 때 이게 아프가니스탄 이동하고 할 때 그 이동할 때마다 풍경이랑 같이 글자들이 어우러져서 그 나오는 그 텍스트들이 있어. 근데 그게 너무 풍경이랑 잘 어울리게 만들어놨더라고 영상을. 그게 영상미가 너무 뛰어나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영상만 봐도 이거는 진짜 여행 가고 싶은 욕구가 마구 솟을 정도로 그냥 그 두 개 정도를 진짜 멋있더라고. 진짜 한 번쯤은 여행 꼭 가고 싶다는 그 충동 느끼게 하더라고. 극장에서 봤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웠어. 나도 오프닝 시퀀스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효시가 얘기해서 그건 넘기고 굳이 꼽자면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그 정도? 아, 그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 화산 지역으로 쭉 내려가는 거? 그건 잘 찍었더라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넥타이 자른 다음에 돌로 손에 딱 묶잖아. 그래서 저거 그냥 넘어질 때 대비해서 그러는 거 하는데 이렇게 바닥으로 딱 긁으면서 커브 턴을 돌잖아. 그것도 뭔가 되게 자연스럽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한다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는 나도 그런 장면이긴 했었어. 연습 많이 했었을 것 같아. 벤 스틸러가. 막 프리플랜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잘하던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하더라고. 실제로
배우가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소재로 삼은 거 아니야? 뭐 자전거 잘 탔으면은 자전거를 쓸 수도 있어. 은근 디스인데?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자전거를 잘 탔으면 그렇게 표지판에 박아서 자전거를 버리진 않았겠지. 자전거를 버리지 않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야. 스케이트보드를 잘 탔나? 연습을 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뭐 상상하는 장면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건 있나? 상상하는 장면 중에서 단연 인상 깊은 거는 나는 직장 상사랑 싸우는 장면이지. 그 막 인형 팔레런하고. 근데 그게 반 이상이 CG가 아니라 실제 촬영이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상상하는 장면인데 제일 많은 공을 들였던 장면이라고 하더라고. CG를 거의 쓰지 않은. 거기에서 나는 좀 걸렸었던 것 같아. 저걸 보고 공감이 될까? 그러니까 가볍게 다루기는 하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또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인형 하나 가지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막 그러면서 있잖아. 나 거기서 또 다른 가능성을 봤어. 뭐? 벤 스틸러가 마블 영화에 나와도 되겠다. 난 그런 가능성을 봤어. 생각보다 액션 장면 되게 생동감 있게 잘 찍었어. 뭐 영화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액션도 잘하네. 액션 영화 나와도 되겠는데? 약간 이 생각이 들긴 했어. 그리고 두 분이 또 계속 봤을지 모르겠는데 패러디된 장면들도 좀 있었어요. 벤자민 버튼. 그리고 매트릭스. 빨간 차랑 파란 차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맞아. 평단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패러디된 장면들이 곳곳 요소 있으니까 그런 거 보는 재미로도 많이 본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자, 그러면은 슬슬 마무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 선택을 하면서 협찬에 대한 확정을 짓고 우리가 이런 방송 하니까 한번 들어봐 주자 하는 거였는데 내가 다른 평단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평론을 봤는데 기준이 그거야. 30, 40대 직장인들을 위한 애환을 달래줄 만한 영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어. 니네들 얘기도 들어보고 머릿속으로 계속 정리를 해보면서 난 그 정도 이상 이하도 아닌 영화로 돼버린 것 같아. 물론 상상을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판타지를 갖다가 할 거면은 좀 더 현실적인 거를 다뤄서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무거운 주제를 갖다가 좀 더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냥 일단 추천을 해준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이거는 뭐 직접 가서라도 또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거를 한번 더 추천을 받아볼까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캐릭터에 대해서 단점을 쏟아부어서 얘기하니까 내가 정신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좀 나름 좀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냥 판타지적인 걸로. 그런데 CG 때문에 돈이 되게 많이 들었나봐 이게 맞아. 영화 자체가 로케이션도 거의 나가고 올로케이션으로 다 가니까 히말라야만 CG고 나머지는 다 로케이션. 이렇게까지 돈을 쏟아부어서 이렇게밖에는 못 만드나 그런 생각도 약간은 들었거든. 그래서 나는 별 딱 3개가 적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연기자들의 연기가 나쁘다기보다도 좀 더 나는 통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었어. 조금은 그 상사한테 그냥 25번째 컷을 주면서 나도 안 봤다고 그러면서 주잖아 벤 스틸러가. 난 솔직히 그때 뭐 한 방을 매긴다거나 뭐 그랬어도 나는 상관은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좀 통쾌함이 좀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 현실을 다룬 영화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 하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화시키고 심화시키고 내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영화가 있겠고 다른 하나는 흔히 우리에게 퍼져있는 일반적인 통속적인 현실의 문제의식을 다시 보여주면서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말하자면 감성팔이를 하고 대리만족을 하게 하고 정신적 포르노 기능을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영화는 뭐 후자였다고 생각하고 현실은 그렇게 가볍지 않으며 좀 더 그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건의 무게감을 인식시키는 영화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을 위한 시간 같은 게 훨씬 더 그 현실의 노동자와 샐러리맨들의 문제를 더 치열하게 잘 다뤘다고 생각하고 헬조선의 현실은 이렇지 않아. 이거는 뭐 굳이 논하자면 아메리칸 셰프급? 그 단어를 다시 꺼내다니. 그냥 영상미로 때우는 거지. 뭐 내가 처한 현실은 어렵고 가게 사장과 잡지사 사장은 나를 압박하지만 타코 트럭 몰고 가면 다 될 거야. 여행 다니면 다 될 거야. 명주 울겠다. 다음에 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내가 뭐 하나 할 때가 걸려봐.
까. 뭐 하나만 걸려봐. 마구 까. 아니 내가 명주를 까는 게 아니잖아. 영화를 까는 거지. 몰라 나. 야 우리 플루 하나 생각나는데 영화 대 영화 하나 하자. 영화 대 영화로 하나 하자. 이거 네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이거 해달라고 해서 한 거잖아. 근데 뭐 명주에 대한 비판이 되나 이게? 아 그래? 아무튼 또 이럴 때는 또 이해를 시켜줘요. 그리고 점수 주자면은 2개 반? 2개 반? 그래도 볼만한 영화네. 평범한 클리셰를 양산하는 영화? 오늘 영화 캐릭터부터 엄청나게 깐 저의 마무리는 애정이 있어서 까는 겁니다. 애정이 없으면 까지도 않아요. 왜냐면 맨 첫 장면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감명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치. 그거는 진짜 깔 게 없었어. 그거는 첫 부분. 그거를 보면 예술 영화잖아. 근데 뒤에 보면 그냥 통속 영화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영화 처음을 이렇게 시작해놓고선 중간과 끝을 이렇게 마무리시키니까 너무 실망이 들어서 아쉽다는 거지. 사실 이 영화 오프닝 시퀀스는 어느 영화를 봐도 이 정도 느낌을 주는 영화는 많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좀 캐릭터에 대해서 좀 많이 깎고, 왜냐면 영화 처음 분위기랑 너무 다르잖아. 중간이랑. 하여튼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숀의 마음이 나랑 비슷한 게 있었어. 숀이 어느 땐 사진을 찍지 않고 즐기기만 한다고 했잖아. 이게 내가 아직도 투지폰을 고집하는 이유야. 뭐냐면 뭐야 이거? 나도 이렇게 사람들끼리 대화하거나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은 막 핸드폰으로 뭐 카톡하고 뭐 게임하고 뭐 핸드폰을 뭐 알아보고 막 핸드폰에 계속 만져.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문자 오거나 전화 필요할 때만 딱딱 쓰거든, 핸드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 중에 뺏기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 네, 왜냐면 나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그걸 소중히 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 나도 그래서 직접적으로 상대방과 대화해서 나온 얘기를 검색하는 거 외에는 스마트폰 거의 안 써.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게 좀 나와요. 아날로그적인 그런 필름이라든가 카메라가 나오는 반면에 그게 태화가 되고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이프라는 잡지가. 그치, 그러니까 잡지사의 운명. 잡지사의 운명도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랑 또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기는 해. 디지털화 되면서 정리해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시대가 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날로그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 영화가 셰릴처럼 온라인에서 윙크를 받지 않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받겠어 뭐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뭐 순간을 즐긴다 뭐 이런 단어는 또 나한테 확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좋았고, 아까 얘기했던 명장면 중에 풍경이랑 어울러지는 그 텍스트들, 그런 영상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나도 개인적으로는 평점 3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과장님 미안해요. 아니 근데 그분이 좋아하는 영화인가? 그래서 추천한 건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라이프 모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글귀가 좋아서 게시글로 올린 게 있어. 그 영화 대사 중에서 그런 거 올린 게 있는데 우리가 했던 거 이거였는데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브라더.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가 뭐 한번 해보지. 그러고서는 이제 한 거였는데 이번 기회로 우리의 색깔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겠나요?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막 수습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색깔은 이렇습니다. 영화가 딱 단점이 있으면은 그래요. 확실하게 꽂고 장점이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느 평론가나 언론 매체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 못 해줘.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쨌든 간에 무엇을 보든 간에 보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지. 내 의견에 당연히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 영화로 봐야지 왜 이렇게 현실성을 잣대를 들이미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말이 맞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고 너무 그 부분이 부각이 안 되니까 상상이 너무 상상 가치가 않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두리뭉실하게 이 영화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볼만은 해요.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류의 방송이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으니까 살아남을 수도 없지. 확실히 그렇겠잖아. 그런 것도 맞고 대중들한테는 인기가 많았어.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파면서 이거 뭔가 좀 아쉬운데? 계속 그러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 저런 감정에 메마른 자식 그러고서 야 이씨 그런 슬픔이랑 그 분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화적인 요소 중에서 뭐 우리가 근데 대중적인 영화 중에서도 이글래시 같은 거는 아주 우리가 극찬사를 보냈잖아. 그거 얼마나 흥행했어. 그런 대중적인 깔 수 없는 작품이 나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니까.
아, 그 얘기 안 했다. 우리 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다음에는 뭐 이거 했으면 좋겠다. 무슨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머롤랜드 드라이브라든가, 4개월 3주 2일이었나? 아. 그 유명한 작품이죠. 아니, 제가 지금 제목에 잠깐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이거랑 저번에 잠깐 언급했던 허트로커. 이렇게 해서 3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처음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조금 잊어먹어서. 어디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팟빵 저희 캐스트에다가 달아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세 작품 중에서 하나는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다루고, 그리고 이번 방송은 끝나고 다음 화에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작품인데 꼭 한번 제가 다루고 싶었어요. 왜냐면 홍상수 감독님을 김기덕 감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한국 감독 중에 한 명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다루지 않아서 네, 하여튼 저도 할 말은 좀 있어요. 네. 다음을 기대해주세요. 도끼를 바짝 올려서. 예. 아직 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나서 또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절찬리 상영 중입니다. 그 마 과장님이 만족하면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브라더 내 메시지 좀 보낼게요. 메시지 보내지 마. 일단은 충격 먹고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저희가 좀 확실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방송 색깔은 이렇습니다. 오늘 영화계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